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이었다고 해요. 예. 피해 학생은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돌봄 수업을 마친 아이가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피해 학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목과 팔 등을 다친 40대 여교사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해당 여교사는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요? 네, 해당 교사가 오후 9시쯤에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고요. 경찰은 이 교사가 범행 후에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에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휴업을 결정했는데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네. 학부모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민생입니다. 대책 마련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것에 좀 방점을 찍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이른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유용한 정책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예. 이를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또 기본사회, 자신의 대표 정책 의제죠.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 들었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건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네.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주 4일제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논란이 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우클릭해도 좋으니까 우향우 깜빡이를 켰다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말이 계속 바뀐다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뻥사니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기존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경과 관련해서 1분기 본예산 조기 집행 현황을 지켜본 뒤에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이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헌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대표가 집권하게 될 때 예상되는 우려 등을 언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국민의힘 반응을 얘기하면서 우클릭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중요성 강조하고 의료,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및 에너지 3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이것도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한 뒤에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좀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아무래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무리한 것 같다. 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경찰 국수본 조사 당시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나머지 2명의 증인에게는 부정선거 의혹, 예. 그 실체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변론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두 사람 모두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네.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총선 당시에 다수의 선거구에서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고요. 이에 선관위 측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같은 투표지 위조 주장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입증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좀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부정 의혹 오늘 쟁점인데요. 대법원은 그동안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예. 이걸 찾아보니까 예.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 180여 건을 접수했는데 네. 아직까지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꽤 오래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2012년에 대선 예. 그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패했던 그 네. 대선 이후에 민주당 측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는 예. 점을 이제 여권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2년 당시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만든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 개표 과정에서 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그때 2012년 대선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게 사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문제 제기다라는 예.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대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대부분 기각이 된 거고요. 네,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부정선거와 부정관리는 엄격히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동감하기 어렵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동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의심을 갖지 않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한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고요.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당이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지호 전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론은 좌파가 퍼뜨린 독성 바이러스가 우파에 전염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예. 부정선거론은 엄청난 보수 분열 요인이 되고 중도와 함께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면서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선거 승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고요. 최상목 대행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 사건 어제 추가 변론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3일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예. 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추가 변론을 잡았죠. 그리고 어제 진행이 됐고요. 예.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네. 50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에 변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쟁점이 뭐였죠? 마흔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대행이 보류를 했는데 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겁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바로 이게 쟁점이 됐던 겁니다. 어제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반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투는 만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변론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공문이 있었어요. 네.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공문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쟁점이 됐어요. 작년 12월 10일에서 11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 의장에게 보낸 그 공문이거든요. 당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보낸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여당도 별다른 이견 없이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대행 측은 헌재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걸 부인해서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선고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평일을 거쳐서 이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여기서 이제 관심은 이거예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에 예. 최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인데 예. 헌재의 결정은 권고적인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최 권한대행이 물론 임명을 할 수도 있지만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들리는 것에 의하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 네. 최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해야 한다. 임명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나요? 최 대행은 헌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면 예.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63명 무더기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1월 18일에서 19일에 걸쳐 발생했던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63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검이 전담팀도 구성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명 좀 넘게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이 중 62명이 구속 기소됐고요. 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법원에 침입하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따라서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방실 수색,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이외에도 경찰관 폭행한 사람도 있고요. 법원 울타리를 넘어서 침입하고 취재기자의 머리를 내려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검찰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요.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사인의 커버 스토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